한국지능정보원 NAI가 전망한 2025년 12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개의 디지털 트렌드를 어떻게 도출했냐라고 보면요. 주요 기관의 전망 자료를 총 36개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로 도출하고 분석력 데이터 전처리해서 총 2306개 단어가 나온 다음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랑 토픽 모델링 분석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12개를 도출을 했다고 해요. 이 12개가 결국은 2025년 올해를 이끌어갈 디지털 기술이나 뭐 사회적 이슈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건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어시스턴트에서 에이전트로 변신한 AI라고 하는데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는 도우미 용도로 많이 사용했죠. 야, 뭐 알려줘 하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도우미의 관점에서 사용을 했는데 2025년에는 개인 비서의 역할이 되겠다라는 거여서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비서처럼 내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는요 생산 라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탐지하며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운영 최적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스 쪽에서는 물류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금융 쪽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진짜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판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25년에는 이런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I 에이전트는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신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율적이에요. 이제 사용자 명령이 아니라 비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리니까 투명성과 책임 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 그리고 개발하는데도 좀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 즉 대기업들만 고가의 솔루션으로 제공이 돼서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용자한테도 확대하기 위한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조금만 지나면은 먼 미래에는 각 집에 비서 하나씩 로봇 AI 비서 하나씩 놔두고 쓰는 시대가 점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AI 거버넌스의 시작으로서 우리나라도 24년 12월 26일 날 기본법, AI 기본법이 국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를 어쨌든 발전시켜야 되니까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안정성, 중요하죠. 이런 거. AI 윤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정성 같은 거 확보해야 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기술 동향 같은 것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술 동향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갖추고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을 통해 AI 산업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신뢰를 AI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각 나라마다 EU도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마다 국제 규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시키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표준화되지 않고 각각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초강대국 AI 헤게모니 경쟁, 반도체 패권이라고 해서 미중이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AI 산업 발전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중요하고요. 이 하드웨어 중에 AI 발전시키는 하드웨어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지금은 전쟁을 진짜 총 가지고, 총 겨누고,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제로 무역 규제 같은 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기술 경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의존도가 엄청 높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이 특히나 반도체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탱하는 큰 대기업이
로봇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바이든 행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 보조금 다 빼고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헤쳐나갔으니까 어떤 위기도 헤쳐나갔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범용 AI 로봇이 또 25년에는 핫할 것이다. 자, 어쨌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작업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죠. 야간에 작업자들을 근무를 시키면은 인건비가 야간 수당을 줘야 되니까 엄청 비싼데 이런 로봇들을 도입하면요. 얘네는 분말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니까 극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방사능 노출이나 화학물질 노출 같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환경에서도 위험성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고도화된 AI 기술이나 이런 경제성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죠. 트롤리 딜레마가 뭐예요? 한쪽에 열차가 쭉 갑니다. 열차가 쭉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 길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한쪽 길에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차가 적은 사람을 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로봇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AI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미래에는 전쟁도 로봇들이 하게 되면은 진짜 AI가 발전한 나라들은 로봇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AI가 발전이 못한 나라들은 인간이 전쟁을 치르고 로봇과 인간이 싸우는 정말로 그런 형태도 미래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인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새벽 동행버스 지금 시행하고 있죠. 25년 하반기부터 유료화 예정이고 이것도 근데 가격이 그 새벽 그 요금, 첫차 요금 받아서 엄청 싸대요. 1,100원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하반기 유료화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무료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거든요. 완전 자유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5단계거든요. 자율주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확히 명밀히 따지면 0단계부터 5단계긴 한데 0단계는 아예 자율주행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거 보면 3단계에 해당합니다. 3단계면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사람이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면은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위험하죠. 그쵸? AI 완전히 믿을 수가 없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태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5단계로의 전환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도전 과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국가주도로 어쨌든 정밀지도 V2X라는 것은 자동차들 간의 통신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자동차들 간의 통신하고 그리고 스마트 도로 인프라. 우리나라에 스마트 도로 있어요. 대전하고 세종 사이에 그 자율주행을 시험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로가 있는데 그런 스마트 도로들도 좀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자율주행이 조금 더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도 윤리적 판단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트롤리 딜레마예요, 사실. 네.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선택하는 상황이 맞느냐? AI한테 그런 선택을 내리도록 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라는 문제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법할 것 같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의 융합으로 제조업 혁신의 새 지평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사실 쌍둥이잖아요. 트윈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모방을 한 겁니다. 이게 제조업에서는 엄청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현대건 여기 사례 보면요. 현대건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통합 시공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조업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은 공장 하나를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돌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위험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의 공장을 복사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시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어때요? 생산성 비용 절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서 개발 속도도 증가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근데 심지어 이게 디지털 트윈이 AI와 결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디지털 트윈 도입에 초기 비용 문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하지만 AI와 디지털 트윈의 융합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시기를 예측해서 기계 고장,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운용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노동의 해방. 자, 이 그림만 보면은 바로 이해 가능하죠, 그쵸? 고객센터 이런데 서비스업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잖아요. 그 악성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악성 고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잘못했어도 1차적으로 욕먹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챗봇을 도입해서 해결을 하면은 어쨌든 상담원 부담도 줄이고 운영 비용도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되고 서비스 응답 시간 단축도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효과적일 거고, 이런 서비스 감정 노동을 대체하는 AI 챗봇들은 계속 2025년에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창작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결국 생성형 AI가 너무 커지면서 이미지나 음악이나 영상이나 어때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생성을 잘 해주니까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쵸? AI 기반 크리에이터가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협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성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AI 활용하면요 기가 막히게 그려줘요. 썸네일 같은 거. 그래서 엄청 쉽게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그리고 했던 거를 정말 쉽게 하니까 좋습니다. 대신에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제한 없이 창작하니까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25년에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AI와 보안의 공존은 해결사인가 또 다른 도전인가 라고 하는데, AI가 발달하니까요. 어때요? AI가 실시간으로 위험도 탐지하고 자동화된 보안도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하고 보안 생산성 제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안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대신 AI를 활용해서 또 이러한 공격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AI를 좋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를 통한 신원 확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가 너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교하고 빠른 공격 기법을 개발해 방어 시스템이 도전을 증명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설계를 지금 촉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응체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년에는 이게 도전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5G 서비스인데 포스트 5G 서비스예요. 그래서 5G의 한계를 보완해서 어드밴스드 된 5G 네트워크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24년 3월에 승인돼서 꽤 됐는데 어쨌든 6G로 넘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AI나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 엣지 컴퓨팅, 스마트 시티 등 이런 미래 기술을 혁신을 하려면요. 네트워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빠르려면 결국 6G로 넘어가야 되는데 6G로 넘어가기 전에 5G 기술을 고도화를 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면 조금 더 보편화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5년에는 5G 어드밴스드로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 대신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안도 당연히 강화가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25년에 보고 있습니다.
11번째고요. 네트워크 경계를 넘어서 엣지 컴퓨팅과 온디바이스 AI가 더 확산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앞에서 본 그 네트워크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 서버가 크게 하나 있고요.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자, 자율주행차.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까지 네트워크로 갔다가 판단을 하고선 다시 자율주행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미 사고 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 속도 당연히 빨라져야 되는데 네트워크 속도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자율주행차 이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이 안에서 AI 시스템이 처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중앙 서버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보다는 엣지 쪽, 요 엣지 끝부분이잖아요. 엣지라는 게 이 엣지 끝에 있는 단말기들이 AI를 처리하는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거든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그래서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 사용 가능한 AI가 있고요. 그래서 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요, 당연히 AI가 자동적으로 IoT 등에 자체적으로 탑재된 디바이스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해킹 당하면은 모든 정보 다 털려요. 그런데 엣지에 각각 저장되어 있으면요, 정보가 여기에 모아있지 않고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안적으로 조금 더 괜찮겠죠. 이거를 우리가 빅브라더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빅브라더 문제도 해결하는데 온디바이스 AI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안 윤리적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최신 상태를 항상 유지해서 데이터 전송 시 보호가 필요하며 물리적인 접근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만 잘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이런 엣지를 공격하면 되니까 오히려 정보는 적을지언정 해킹하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AI라는 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AI의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막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되는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25년에는 이런 것들 해내야 돼요. 자, 이런 사례도 보면 어때요? 딥페이크로 통해 사기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 정교해졌어요.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한 기술로 인해 우리가 혜택 보는 것도 점점 많아지지만 사기 피해 같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EU나 다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딥페이크 콘텐츠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탐지 기술이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25년의 가장 큰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탐지 기술 강화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법적 장치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딥페이크와의 전쟁은 탐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 방안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기본법, 아까 말씀드린 AI 기본법에 워터마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표준화가 필요하고 공동 대응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IA에서 발표한 12가지 25년의 IT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